짠. 오늘 일단 네이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1인당 국민소득 비교. 알겠죠?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자, 갑니다. 아이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가 어타믹 오비탈인데 이거 줄여서 뭐라고 쓴다? 어타믹 오비탈? 앞으로 AO 이렇게 쓸 거야, 그렇죠? AO, 그렇죠? AO. 그래서 이제 이 어타믹 오비탈에 대한 종류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양자역학을 뭐 아주 뭐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런 말들은 듣죠. 뭐 SPDF 오비탈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들이 그 뭐 양자역학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화학의 어떤 구조적 설명 혹은 반응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런 오비탈들이 많이 쓰이니까 그 개별적인 어떤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유명한 애수 오비탈, 애수. 자, 애수 오비탈은 L 이 값이 얼마인 걸 뜻해요? 요 값이 0인 걸 뜻하죠. L 이름은 가운동량 H1파. 자, 네. 네. 자,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부양자수, 뭐 방위양자수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각 운동량 양자수고요. 그럼 L이 0이면 당연히 ML은 얼마예요? ML 역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도 0이고 ML도 0인 그렇게 표현되는 그 수학적 함수를 S오비탈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S오비탈의 웨이브 펑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웨이브 펑션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파동 함수. 그렇죠? 파동 함수. 그래서 파동 함수를 이렇게 보통 이제 그리스 알파벳 파이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파동 함수에 영향을 주는 양자수들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써봤어요. 그래서 N, L, ML. 알겠죠? N은 무슨 양자수? N은 Z 양자수고 L과 ML은 방금 언급한 그런 양자수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동 함수는 파이 이렇게 쓰고 영향을 주는 양자수 세 개를 아래 첨자로 뿅뿅뿅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이 웨이브 펑션을 뭔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뭔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뭔가로 나누는 이런 테크닉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런 거를 변수 분리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 분리 속에서 R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은? 레디얼 파트. 오우, 잘했어요. 전자기 소년. 우리 전자기 소년 민재 대단해요. 그러면은 우리 친일 소년 건우. 나도 친일파야. 자, 건우. 자, 얘 이름은 앵귤러 파트죠. 아시겠죠? 민재 왜 자리를 바꿨어요? 여기 있어 선생님 등만 보여요. 진짜로요? 미안해요. 이리 올래 그럼? 거기 있는 저거. 거기 좀 부담돼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레디얼 파트고 얘는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는 또 양자수가 어떻게 N과 L이 영향을 주고 앵귤러 파트에는 L과 ML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모든 수학적 함수들은 항상 이렇게 변수 분리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S오비탈에 표현을 하면 이 L 자리에도 0을 ML 자리에도 0 알겠죠? 그 다음에 L 자리에 0 ML 자리에 0 그래서 S오비탈에 대해 얘를 이렇게 특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리고 나면 이때 오호 앵귤러 파트 빵빵 요거 표 뭐를 보면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표 1에 이 앵귤러 파트들이 몇 개 쭉 나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으로 찾아봅시다. Y 빵빵 뭐예요? 시작. 찾으세요. 찾아서 나한테 불러요. 자, 뭐 내가 쓰건 말고 자 개개인 여러분 다 찾아서 봐요. 찾아서 여기 있구나 하고 봐봐요 한번. 예은아 찾았어요? 네. 가은아 찾았어요? 가은이 그거 같아요. 닌자. 막 수리검 던지고 막 가은이 이따 걸어다닐 때 막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아니겠죠? 강원아 이거 책 있어요? 없죠? 아니 없으면 없다고 달라고 해야죠. 아 진짜 가은이 진짜 아우 정말. 자 이거 뒤에 가은이한테 전달해도 돼요? 자 뒤에 전달.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y빵빵을 표 1에서 찾으면 이렇게 돼 있을 걸. 짜잔. 준이에 맞아요? 돼 있죠?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 앵귤러 파트가 그냥 상수가 돼 버리죠. 그냥 상수가 되니까 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레디얼 파트는 속성상 뭐만 변수예요? 뭐만 변수냐면 거리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의 파동 함수는 재밌게도 누구와 누구가 관여하지 않는다. 시타와 파이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시타 이름은 뭐예요? 시타는 뭐예요? 시타를 뭐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위도라고 하죠. 위도. 그 다음에 요 파이는 경도. 요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S 오비탈의 경우는 저 파동 함수가 위도 경도에는 무관한 형태의 함수가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말로 쓰면 이런 거죠. 그러면 핵으로부터 방향. 자, 위도와 경도는 한꺼번에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럼 방향 말고 뭐 거리가 있을 텐데 재밌게도 얘는 거리만으로 함수값이 표현되니까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그 함수값이 항상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하나 표현을 한 게 이건데 자, 뭐 여기는 이제 원점이 있죠. 이것도 이제 원점이고 그리고 그 원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 원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원자 핵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도 짜잔 이게 원자 핵의 위치를 그린 건데 여러분 거리라고 하면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는 그냥 방향하고 무관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요 거리나 혹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요 거리나 거리만 같다면 핵으로부터 여기서의 함수값과 여기서의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여기와 여기에 함수값이 같다. 그 상황을 말로 이렇게 쓴 거라 이런 말이죠. 그게 S 오비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독특한 수학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동일 거리면은 방향에 무관하게 항상 함수 값 자체가 같아 버리는 이런 상황을 독일말로 뭐라고 하게요? 독일말로. 와, 가라데. 예. 가라데? 가라데요? 가라데. 그래? 그래? 예은아, 재미가 있으면 크게 웃어도 돼요. 알겠죠? 예은아, 알겠죠? 그래요? 그래. 얘 별로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죠?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 상황을 게라데라고 합니다. 게라데라고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 초창기에 어느 나라 사람들의 업적이 좀 많았어요? 독일. 한국인도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인데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독일까지 갔던 과학자 한 명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양반인데 누군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초창기 양자역학 연구에 한국 사람도 영향이 있는데 주로 어디냐면 독일계예요. 독일계.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사람들이 양자역학 초창기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시작하면서 왜 슈레딩거란 말도 썼었잖아요. 그 사람 아마 내 기억 유태인일 거예요. 독일계 유태인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 사람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이제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망명하고 그랬죠.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면서 이 문화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요즘 뭐 오히려 그랬던 나라가 뭐 이민 오지 말라고 막 벽 세우고 막 이러니까 참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anyway. 자, 그래서 그 초창기 독일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양자역학에는 독일어의 전문 용어가 몇 군데 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게라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은 이런 상황을 독일어 표현으로 게라데라고 합니다.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또 이렇게 줄임말로 G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원자 오비탈이나 분자 오비탈에 줄임말 G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게라데를 줄여서 G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상황, 거리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은 상황, 그걸 어떻게 구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라고 그리고 그 구 껍질 위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게라데의 성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1S다, 2S다, 3S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됐건 동글하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3차원적인 구형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3차원적인 구형이 된다. 오케이. 여기서도 3차원적인 구형으로 표현한다. 알겠죠? 알겠죠? 언어를 흑흑 끄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다 썼어요? 아니요. 빨리 쓰세요. T2G 할 때 G도. 맞습니다. T2G의 G가 사실 저 게라데라는 뜻입니다. 게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전혀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요, 대단한데요? 대단하니까. 대단합니다. 문제가. 대단한데요? 좋아요. 좋아. 네? 네. 예, 뭐 어디서? 네. 자, 민재 대단해요. 대단해. 저도 EG 떠올 걔네가 대칭적인 거예요. 네? 교수님. 근데 또 뭐? 이겼어요. 에? 진짜 민재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되는데. 뭐 여하튼. 네. 이따 또 나오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썼죠? 아니요. 그렇죠. 빨리 쓰세요. 거의 다 썼어요. 자, 됐죠? 자, 지금 나. 안 돼. 다 썼습니다. 뭐 안 되긴 뭐 춘향이가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안 돼? 수청을 들라. 그거는 뭐라고? 뭐라고? 아니 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요 해봐.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내가 무슨 대답을 하고 안 돼요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어? 수청을 들라. 자, 뭐 얘라고요? 뭐야? 내가 아우 자 지금 나이 지금 이야 에이 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n 자 n이 뭐였죠? n이 이제 주 양자수잖아요. 이 n 값이 커질수록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변수 있죠, 변수. 여기가 R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입니다.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오비탈 모양도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를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커서도 좋구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크게 그린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그러니까 어떤 핵이 있고 그 핵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가 핵으로부터 가장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1s에 대해서 2s에 대해서 3s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1s는 핵에 좀 가깝게 3s는 핵에서 좀 먼 상황 어딘가에 주로 배치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모아볼까? 이 언저리가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1s보다는 2s, 3s를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s 오비탈에서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 요게 이제 바로 z 양자수가 될 텐데 그게 크게 표현될수록 구형의 그림을 조금씩 더 크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몇 마디 써드리면 우선 여기서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거리라는 개념 있죠? 요거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또 따로 배웁니다. 따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배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거나 핵에서 전자까지의 평균거리 얘는 수식이 있어서 수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어쨌거나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해봤더니 저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주양자수 얘가 커지면 s 오비탈을 더 크게 표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요. 자, 쓰세요. 다들 썼죠? 네. 네. 자, 됐죠? 자, 요 지워도 되겠어요? 요 지워도 되겠어요? 에이. 그 다음 3. 3. 자, 세 번째는 이게 레디얼 파트. 누가 레디얼 파트예요? 요게 레디얼 파트죠. 그걸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원빵, 2빵, 3빵.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빵이가 1s, 2빵이가 2s. 이건 알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레디얼 파트를 그릴 건데 이 레디얼 파트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자, 어떤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레디얼 파트는 레디얼 파트인데 n빵의 경우 n빵이니까 s오비탈에 대한 거겠죠? 그러면 얘가 r이 콜 0일 때 0이 아니게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이제 뭐 이상한 거 하겠지만 앞으로 써놓고 봐보세요. 근데 이게 왜 독특한 상황이냐? 이게 RNL.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L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가군동량 양자수 L은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L은 0부터 시작하죠. L은 0,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 빼고 다른 L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0 빼고 다른 L일 때는 이 레디얼 파트가 R이 콜 0일 때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라는 거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R 원빵. 이거 어디 찾으면 나와요? 이거 수식 표 2 있죠?
표 2 찾으면 나오거든요. 표 2 찾으면 나와. 그럼 표 2에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2 곱하기 Z 오버 A 제로의 2분의 3승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내 기억에 의하면 2분의 1. A 제로분의 2 Z R 맞나? 맞나? 이는 없고 요 같다.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맞아. 그래요? 근데 나 이제 원래 못 외우는데 막 여러분 수업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졌네. 뭐 쓸데없는 게 외워져 버렸네. 이거 왜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표 2 찾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주루스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유진스. 오늘 감기 걸렸구나. 그래. 우리 유진스. 유진스가 지금 스트리밍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오! 유진스. 보자. 저 현준인데 뭐야? 가운스. 가운스 지금 그럼 이 가은이는 평행우주 가은인가요? 저 누구냐? 좋겠다. 가은이 2명이어서. 양다리 아니야? 그래요. 저 누구냐? 저기 영재. 나중에 여러 명의 가은이와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 명이면 돼요? 그럼 2명부터는 괴롭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 방금 아니랬잖아요. 싫다고 그랬잖아요. 2명, 가은이 2명은.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방금 또 사라졌어. 가은.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어떻게 된다? 표 2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자 봐봐요. 이거 그냥 뭐 사실 다 뭐예요? 그냥 상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이것도 그냥 다 뭐예요? 그냥 어차피 다 상수잖아요. 네. 그럼 지수의 마이너스 있고 r이 변수니까 그냥 r 원재료 같은 경우 뭐란 얘기예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사합니다. 감소함수란 얘기죠. 그럼 그 감소함수를 여기서 어째 그리겠느냐? 바로 봐. 짜자자잔. 그냥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이퀄 0이다. 그럼 r 0 넣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r 0 넣으면 0 넣는 순간 지수의 0승이니까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면서 이 앞에 상수만 이게 덩그러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R0은 어디에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핵이겠죠. 핵에서 0이 아니다. 바로 이 함수값이 이게 non-zero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경우? S오비탈의 경우. 알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S가 아니라 P, D, F, S를 제외한 모든 오비탈들은 레디얼 파트를 조사하면 재밌게도 0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뭐 나중에 뭐 되건 말건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요. 어디서? PDF는. 알겠죠? 그래서 S만 여기서 시작하고 PDF는 전부 다 여기서 시작해요. 알겠죠? 요게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의 아주 희한한 성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나오기도 하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따가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요 파트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따가 프린트해서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은 그 시험 문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내가 아까 요 그림 외우라고 그죠? 그림 외우라고 할 때 이 그림에 막 이상한 그림을 주는 거야. 뭐 요런 그림, 뭐 저런 그림 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 요런 막 주고 이게 1S냐, 2P냐, 3D냐 이런 걸 찾게 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정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가 됐건 무조건 원점에서 0이 아닌 위치에서 시작하면 그건 백발백중 누구 거다? S오비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어떤 그 힌트를 어떤 제시를 할 때 이 내용이 한 번씩 나오니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빨리. 뭐 자기가 손드는 건 그거밖에 더 있어요.
지난 2년간 자기가 내 학술적인 내용으로 나한테 질문하는 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년 동안 그래요. 자, 어서 화장실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 누구냐 민결이의 방광 건강을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요 뭐냐면 레디얼 파트는 핵에서 넌제로 함수값을 간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실제적인 물리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S오비탈이라고 해서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S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다른 P나 D에 대해서 무슨 성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의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파동 함수는 속성상 원래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원래 복소수 함수인데 복소수 함수는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복소수 함수는 물리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함수 떼고 복소수는 왜 복소수는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 계속 비교가 안 돼요. 정답. 야.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의미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란 뜻은 대소 비교를 물리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적 측정, 예를 들면 질량을 측정했다, 에너지를 측정했다, 운동량을 측정했다. 모든 측정에는 뭐가 있어요? 크다 작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만 그런가요? 예를 들면 감정에도 크다 작다가 있잖아요. 진짜요? 정말요? 비교할 수 없는 거. 정말로요? 정말요? 예를 들면은 건우야? 민재와 윤우? 하나, 둘, 셋? 윤우하고. 그러니까요. 대소가 있잖아요. 대소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에도 뭐냐면은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몸 자체가 다 대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복소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복소수는 대소가 없잖아요. 대소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세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파동함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둘이 진짜 사귀어요? 네? 둘이 정말 사귀는 거예요? 네. 예. 그 어제 가연이랑 가연이요. 에? 가은이 언니요. 예? 네? 응? 그런 게 있어요. 가은이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분이랑. 네. 그래서 가연이랑 그 연대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 연대에 입시가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입시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갔다 왔거든요. 아직도 입시가 있어요. 그 음대. 아. 예, 음대 입시는 모든 입시의 마지막에 있어요. 모든 입시의 마지막.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요. 예, 빨리 좀 끝내면 되는데 모든 대학에서 음대 입시가 가장 늦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끝났어요, 드디어 어제.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주 중에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내가 수업해서 그거는 김선아가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학부모라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정가연이랑 연대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학교 안에 그 뭐냐면 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안에도 서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 안에 그 실제 사용하는 교재 같은 걸 학교 내 서점에서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교 안에는 다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갔는데 당연히 무슨 책이 쫙 있었겠어요. 정강사의 정강. 바로 한강 작가의 책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맞아.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국문학과 랭킹 1위는 어디예요 이제? 우리나라 국문학과 랭킹 1위는 어디예요? 당연히 연세대죠 이제. 무슨 서울대였다가 서울대 나가리 됐고 이제 연세대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문학과 1위는 연세대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노벨상 받은 그 즈음에는 막 책 품절 내 가지고 막 찾기도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샀거든요. 못 사가지고 못 사가지고 이제 이거 뭐냐면 김선아가 꼭 읽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살려고 했다가
딱 근데 연대 그 서점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쫄쫄이 갔더니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작품인 소년이 온다. 그걸 딱 샀죠. 혹시 그 책 읽어본 사람? 소년이 온다. 그래 그래. 그렇죠. 진짜 좀 슬퍼요? 저 원래 슬픈 거잘 읽어요. 뭐라고? 슬픈 걸 잘 안 읽는다고요? 잘 읽어요. 잘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본 감회는 어땠어요? 그래? 그래갖고 소년이 온다 해갖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김선아한테 줬죠. 그래서 김선아가 보고 이거 읽어봐야지. 근데 옆에 가은이, 우리 가은이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사회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은이가 중학생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데 소년이 딱 보는데 갑자기 가은이 엄마 이거 뭐야 비엘이야? 머릿속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둘이 이렇게 이제 콩닥콩닥 하는 걸 보고 갑자기 어제 그 소년이 온다가 생각이 나서 네. 선생님 되게 말하면 아니 왜? 그게 뭔가 응. 어떤 단어를 들으면 뭐 다 에피소드 이렇게 뭔가 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도 막 연결이 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나 봐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준우야, 놀랬죠 방금. 그래.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 파동 함수가 물리적 해석이 안 되고 그 파동 함수를 단순 변수 분리해 놓은 게 레디얼 파트이기 때문에 레디얼 파트가 어떤 성격이 있냐로부터 무슨 특별한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에 아주 독특한 성격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자, 빨리 쓰세요. 자, 이제 지운다잉. 줄게요. 에잇, 9, 10. 자, 네 번째. 짜자자잔. 자,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는 요 S오비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레디얼 노드가 발견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레디얼 노드라 쓰고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죠? 강마디. 네,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방사상 마디죠. 네. 그래서 레디얼 노드라 했고 번역을 방사상 마디. 기억하죠? 그러면서 방사상 마디의 뜻이 뭐라고 했어? 마디의 뜻이 뭐였어? 마디. 마디. 바로 파동이라 생각하자면 진폭이 0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함수라고 얘기하면 함수값이 0이라고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하면 전자 발견 확률 역시 0이 되는 그런 수리적 조건을 마디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디에는 이제 바로 함수값이 0 그런 어떤 수리적 조건을 마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디가 이 S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어떤 꼴로 나타나느냐? 바로 구 껍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오비탈의 레디얼 노드를 구형으로 표현하면 어떤 특정 핵에서부터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함수값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디라고 하는 특정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3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집합으로 모으면 그 또한 껍질이 될 테니까 레디얼 노드 역시 오비탈 상에서 그림으로 구껍질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보조선 넣어 놓은 거 있죠?
얘네들이 다 레디얼 노드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짠 요것들이 다 레디얼 노드입니다. 뭐요? 뭐 또 근데 아니 장점이 없어서 그냥 눌렀는데 켜진 거예요. 뭐 또 유튜브 아니에요 또? 아니. 네. 방금 시청하다. 자기 저기 그저께 저기 법원 습격한 사람 자기죠? 거기 유리창 깨고 막 야, 어? 윤석열 장악한. 저 헤어스타일 저런 사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오해하니까요. 불려간 게 아니라 네. 보이기만 해서 켜졌어요 이게.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건 뭐가 됐건 그 유리창 깨면 되겠습니까? 그래. 건우야 유리창 깨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어느 같은 사람이 그래요. 있겠구만. 건우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윤석열 좋아하는 윤 같은 집안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건 자, anyway.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얘를 이렇게 이제 노란색 국껍질로 그려놓은 걸 레디얼 노드. 요것도 레디얼 노드. 보이시죠? 그러면 재밌게도 자, 레디얼 노드에서는 함수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레디얼 노드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레디얼 노드 전후로 즉 변수가 이제 증감을 한다고 쳤을 때 레디얼 노드에 도달하고 레디얼 노드에서 멀어지는 그 뭐냐면 변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레디얼 노드 쪽으로 변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레디얼 노드를 벗어날수록 재밌게도 함수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나온 건 S 오비탈이죠. 그럼 사실 여러분 아까 S 오비탈의 함수 개형이 이거였잖아요. 그냥 뭐였냐면 그냥 y 콜 2의 마이너스 x 이런 꼴의 그래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지수 함수는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1사분면에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1사분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런 요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런 부분들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플러스 함수 값을 지금 빨간색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을 구형으로 표현할 때 많은 책들은 S오비탈이라고 구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안을 채워 놓아요. 그럼 빨간색으로 채워 놓는다는 거는 실제로 원자 안에 빨간색이 있다 이게 아니라 S오비탈의 함수값이 플러스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책에서 이 빨간색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놓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은빈아 오케이? 그래요. 그렇지. 은빈이 지금 힘이 없나요? 괜찮죠? 은빈이 표정이 되게 슬퍼 보여가지고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핵에서 레디얼 노드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만큼을 지금 딱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이 국껍질 위에서는 항상 함수값이 뭐가 되죠? 바로 0이 되죠. 0이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ES 오비탈 같은 경우 함수값의 부호 변화를 실제로 찾으면 놀랍게도 짜자자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핵 근처에서는 플러스 함수값이었어요. 그런데 노드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바로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요. 그럼 이걸 3차원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핵 근처는 빨간색 으로 표시를 해 놓다가 저 레디얼 노드를 지난 쪽에서는 다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팥 앙금이 들어있는 빵 있죠. 팥빵이라고 하는 거. 그럼 팥빵 같은 경우는 앙 하고 베어 물면 그 안에 새카맣게 이제 팥소가 있고 그 팥소 바깥에 하얗게 밀가루 빵이 덮여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SO비타를 3차원적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3S는 레디얼 노드가 두 개가 그려진 관계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핵 근처 플러스 그래서 그거를 자 핵에서부터 요 노드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을 거고요. 요 노드에 해당하는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드에 해당하는 거리에 대한 핵에서부터 동일 거리 위는 항상 함수값이 0, 0이니까 요렇게 요동치는 함수값의 분포가 어떻게 짠! 한 다음 요렇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뭐 지켜지고 있어요? 원점에서 넌제로, 원점에서 넌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러면 함수값 분포가 어떻게 돼? 핵 근처에서 플러스 함수값이 나가. 노드를 한번 지나면 연소함수니까 중간값 정리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또 다시 노드를 지나면 연소함수니까 다시 플러스 함수값으로 바뀌는 이런 성격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1S, 2S, 3S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뭐 4S, 5S는 뭐 당연히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SO비탈의 레디얼 노드가 이런 수리적 성격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우 좋아 좋아 되죠? 자, 그 다음 당연히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몇 개라 그랬어요?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n-1개. 자, 레디얼 노드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n-1 더하기 1. 맞는데 맞아 잘했어 박수. 자, 맞는데 보통 그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하고 n 빼기 l 더하기 1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항상 n 빼기 l 플러스 1개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은 S오비탈 얘기를 하는 거니까 L이 0이잖아요. 너무 어떻게 되겠어요? n 빼기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오비탈에서는 주양자 수에 따라 레디얼 노드 개수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자, 1S면 1 넣으면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없죠? 2 넣으면 1개 있고요. 3 넣으면 2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C 이상 뭐가 제일 맞아요? C 이상 플러스. 짜잔! 됐죠? 짜잔. 아우, 이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온 김에 얘도 음영 표시를 좀 해보면 핵 근처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노드 첫 번째 노드를 지나고 나면 주변의 함수값은 다시 음수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노드마저도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함수값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팥빵을 만들었는데 팥빵을 이상하게 만든 거야. 어떻게? 안쪽에 팥앙금이 있고 겉에 밀가루 빵이 있는데 그 빵에다가 다시 한번 팥앙금을 위에 한 번 더 바른 거야. 이렇게. 너무 이상한 팥빵이 된 거지.
준이야 그런 팥빵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 좋아요. 네. 팥빵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일본. 니홍데스. 그래서 팥빵의 원조국은 니뽕데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어쨌건. 그래서 저기 누구냐? 저 가은아 니뽕에서 팥빵 좀 먹었나요? 니뽕에 가면 팥빵은 한 번쯤 사 먹어 볼 만해요. 왜냐면 뭐 종주국이잖아요. 여러분 쌀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쌀의 원산지. 예. 쌀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죠. 예. 그래서 그 뭐 몇 년 전까지는 중국이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화석 연구가 새롭게 돼가지고 최근에 땅 팠더니 뭐 이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쌀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록상으로는 거의 종주국이 됐어요. 예.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파푸아 뉴기니에서 땅 파면 더 오래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 발견된 거로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것처럼 팥빵도 일본이 종주국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팥빵의 역사도 재밌긴 한데, 네, 저도 재밌습니다. 팥빵, 돈가스 이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돈가스. 가은 돈가스 먹고 왔어요? 아니 뭐 어디 뭐 부르키나파소 갔다 왔어요? 무슨 돈가스도 안 먹고 와? 일본 가서? 돈가스는 인국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카레랑 돈가스랑 같이 먹잖아요. 이런 거 같이 먹자. 샨띠 카레야 후후후. 돈가스가 인도 거냐고요? 아니 카레랑 돈가스랑 같이 먹잖아요. 아니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카레에다가 김치 올려 먹으면 뭐? 그럼 뭐 김치도 인도 거야? 진짜 정말. 하여튼 그 돈가스와 그 팥빵의 그 이야기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거라.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팥빵하고 돈가스는 한번 먹어보고 그게 팥빵과 돈가스가 바로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일본의 조선 침략의 그 뭐냐면 상징인 음식이 바로 돈가스와 팥빵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가스와 팥빵을 존나게 처먹고 그걸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여러분도 불매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서 뭐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거고 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돈가스도 팥빵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도 하니까 뭐 그냥 의미만 생각해 주자. 돈가스만 먹겠습니다. 그게 일본 거라고. 경양식이 일본이었나? 예, 경양식을 만든 게 니뽕이에요. 경양식을 만든 게 니뽕. 저희 나라 돈가스. 선생님 그거는 일본식 돈가스 아니에요? 경양식. 경양식이 일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양식이 이렇게 썰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왜 일본식. 한 거예요? 그게 일본식이. 그러면 그거 썰려져 있는 건 뭐예요? 예, 그게 이제 혼재되는 거죠. 혼재되는 거여서 경양식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 왜 허연 습 있잖아요. 그 가루로 만드는 원래 습 어떻게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서. 예, 원래 습은 방금 어떻게 알아요? 잘해 대단한데요. 루라고 하는 게 이거 루 알아요? 루가 뭐냐면 물 있죠, 물에다가 밀가루 좀 풀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밀가루 푸는 거 우리도 그런 건 해요. 한국 요리도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밀가루 반죽해서 수제비도 만들어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 물에다가 그 밀가루를 조금 타요. 그리고 물 대신에 우유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물이나 우유에 밀가루를 좀 넣고 약한 불에 살짝 끓여요. 살짝 끓이면 밀가루가 이제 그 약간 엉기면서 풀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유에서 같이 끓이면 우유가 약간 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그 뭐냐면은 그 습 베이스예요. 거기에 이제 뭐를 넣어요? 서양 사람들 거기에 설탕. 버터요. 버터. 버터를 존나게 넣는 거예요. 그럼 버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비싸고 맛있는 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야채를 좀 더 넣을 수 있으면 야채를 좀 넣으면 야채습, 뭐 고기를 좀 넣으면 고기습, 뭐 미트볼 많으면 미트볼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양 음식의 그 베이스거든요. 그거를 흉내내 따라한 게
그 뭐 오뚜기 습 뭐 이런 거예요. 예, 오뚜기 습 그런 거야. 그런 걸 처음 한 사람들이 아시아에선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영식이라고 하는데 그 경영식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있는데. anyway, 자 어쨌건 요거 팡팡 알겠죠? 요것을 그거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그도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다. 못 간다. 유진스 반가워요. 뭘 올 거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네가 안 먹으란다며.